KG 모빌리티 주식 거래가 재개됐죠.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지 몰랐는데 무려 2년 4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묶여있는 소액 주주들만 4만 명이 넘었는데 한국거래소가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서 지난 28일부터 매매 거래 정지가 풀린 겁니다. 아직 뭐 주가가 확 오르거나 하진 않지만 상장 폐지 이야기가 나왔던 걸 생각하면 거래가 재개된 게 어디예요. 이제 앞으로 신차 계획이나 협업 발표 같은 걸로 주가가 왔다 갔다 할 텐데 오늘은 이 중에서 신차랑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 KG 모빌리티한테 필요한 게 점유율 상승하고 흑자 전환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박리담의 전략인데 여기에 딱 최적화된 차종은 1톤 트럭을 비롯한 소형 트럭이라고 보거든요. 관련해서 영상도 많이 내보냈었는데 드디어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KG 모빌리티가 가져가야 하는 신차 전략, 시간순으로 보면 어떤가요? 일단 돈이 되면서 잘 팔리는 차들, 예컨대 토레스 같은 중형 SUV 라인업뿐만 아니라 미니밴처럼 가격대를 높게 부를 수 있으면서 잘 팔리는 차들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제 점유율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두 가지 방법인데 렉선 스포츠나 토레스 픽업 트럭을 F150이나 실버라도 같은 미국 픽업 트럭들처럼 파생 모델을 출시해서 1톤 트럭 시장을 진출하는 방법, 그리고 이게 아니라면 아예 1톤 트럭을 별도 모델로 만드는 거,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 중에서 현실적인 건 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새로운 모델을 만들게 되면 이건 또 이거대로 개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렉슨 스포츠 같은 차들을 이용해서 기존 모델을 파생시키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이미 프레임 차체를 쓰고 있으니까 화물용으로 개조하기도 좋고 가끔 인터넷 커뮤니티 돌아다니다 보면 앞좌석만 남기고 뒤는 포터처럼 개조해서 타고 다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직접 KG 모빌리티 쪽에 물어보니 아예 이런 계획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있었던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관계자한테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마침 이때 KG 모빌리티가 아웃도어 튜닝 같은 게 된 차들도 전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포터처럼 개조한 차는 뭔지, 이런 차가 나올 가능성은 있는 건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뭐 새로운 차를 특별히 개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튜닝 개념으로 파생 모델을 출시해버리면 그만인 거잖아요. 이미 정식으로 출시되지도 않았는데 돌아다닌다는 건 회사 차원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꽤 오래전부터 다양한 논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출시되진 않았지만 이런 형태로 화물 적재에 초점을 둔 트럭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좌담회에 갔을 때도 2.0 가솔린 엔진하고 화물트럭 관련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이건 결국 개발 부서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마침 최근에 KG 모빌리티가 튜닝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소식도 나왔는데 이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고성능 튜닝이 아니라 브랜드 특성상 카라반이라던가 캠핑을 위한 튜닝, 아니면 아예 오프로드나 화물 적재를 위한 튜닝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참고하려고 튜닝 페스티벌을 개최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다양합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KG 모빌리티가 참고하면 좋을 만한 의외의 브랜드까지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지금 1톤 트럭은 계획 단계 내지는 논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논의 단계가 끝나고 출시까지 갔다는 건 KG 모빌리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계획들을 잘 끝냈다는 일종의 결과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과제는 뭔가요? 신차 출시는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신차 출시가 많아질수록 공급량도 늘려야 한다는 게 첫 번째죠. 지금은 신차가 토레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증산에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토레스 전기차의 토레스 픽업 트럭 KR10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기존 차종들도 세대 교체가 될 겁니다. 여기에 계획대로 1톤 트럭까지 나오게 되면 수요를 대응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행 중인 게 공장을 늘리는 겁니다. 원래는 평택에 또 다른 공장을 짓겠다고 했다가 공장 완공까지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기존 평택 공장 라인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승용차 쪽 공급량이 안정적으로 늘어날 거고 새로운 공장은 2026년쯤부터 양산이 가능할 걸로 예상된다고 하죠. 이런 게 모두 해결된 다음에 1톤 트럭도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공급 걱정은 어느 정도 충분히 덜어둔 상태가 전제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1톤 트럭이 출시되면 포터랑 본거가 많이 위태로워질 겁니다. 만약 현재 상황이랑 똑같다면 포터는 끄떡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2026년이면 이미 많은 게 바뀌어 있을 때죠. 가장 대표적인 게 1톤 트럭을 포함한 소형 화물차에 대한 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겁니다. 안전 테스트 기준이 강화되면서 충돌 안전성뿐 아니라 충돌 이후에 차 문을 열 수 있는지까지 한마디로 얼마나 튼튼한가를 따지는 조건이 1톤 트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터랑 본고 후속은 리베로처럼 세미 보닛형 트럭으로 나올 거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또 하나 추가되는 기준이 적재함이죠. 지금은 개방형 적재함이라서 포터랑 본고의 강점이 적재 기준인 1톤보다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이게 현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구매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방형 적재함은 만들 수가 없고 폐쇄형 적재함만 만들 수 있다고 하잖아요. 유럽처럼 지붕과 벽이 있는 화물차, 지금으로 따지면 탑차 형태만 생산하고 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재 포터랑 본고가 가지고 있는 강점, 다르게 말하면 포터랑 본고가 가장 많이 팔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사라지는 거라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세미 보닛 형태 그리고 적재함까지 구조물이 추가된다는 건 가격 상승의 명분이 생긴다는 소리이기도 하니까 결국 이때부터는 가격 경쟁력이 새롭고도 강력한 경쟁 요소가 될 거란 거죠. 이건 현대차를 제외한 다른 제조사들한테는 기회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1톤 트럭 시장도 선의의 경쟁이 시작될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안전성은 물론이고 가격 경쟁력, 옵션 사양, 적재 능력, 그리고 적재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도 경쟁 요소가 될 거라서 소비자들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죠. 두 번째는 이게 좀 더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이유가 KG 모빌리티가 에디스 모터스를 인수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에디스 모터스를 인수하는 이유랑 문제점은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렸으니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사용자 전망만 살펴보자고요. 에디스 모터스를 인수하는 건 단순히 전기 버스만 생산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쌍용차가 대형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같은 특장차를 만들었잖아요. 전기 버스뿐만 아니라 대형 특장차 시장도 노리기 위해서 에디스 모터스를 인수하는 겁니다. 에디스 모터스를 인수하게 되면 군산에 있는 에디스 모터스 공장, 지금은 그 큰 부지가 사실상 놀고 있는 수준이죠. 중국산 버스를 들여와서 조립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큰 부지를 다 쓸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이 소리는 결국 KG 모빌리티가 이 공장도 활용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현대차처럼 지역별 공장 특화가 가능한 거죠. 울산이랑 아산에서 승용차를 만들고 전주에서 소형차를 만드는 것처럼 KG 모빌리티도 평택 공장에서는 승용차를 만들고 군산 공장에서는 상용차를 만드는 거죠. 물론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디스 모터스가 가지고 있던 단점과 문제점을 모두 해소한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한국 제마하고는 또 다르게 내수 시장으로 먹고 사는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쯤에서 KG 모빌리티가 참고했으면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현재는 일단 박찬선 회장 말처럼 낙수물을 줍는 전략으로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테슬라를 참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낙수물만 줍고 이미 있는 공장을 활용한다 해도 어쨌든 개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단추만 잘 끼워도 반은 성공한 거라고 아예 첫 단추를 테슬라처럼 끼워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테슬라의 강점은 뭔 것 같으세요? 물론 자동차를 만드는 노하우는 부족하죠. 마감이라던가 품질, 풍절음, 승차감 이건 아직 시장 조사가 필요한 단계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급성장할 수 있는 배경은 최대 효율로 최대 마진을 뽑아내는 전략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테슬라가 기가 팩토리 그리고 기가 프레스 방식으로 차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차의 구성도 한몫한다고 봅니다. 테슬라 실내를 보면 스티어링 휠에 큰 디스플레이를 달아둔 게 끝입니다. 모든 모델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KG 모빌리티가 국산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BM도 보면 똑같은 디스플레이를 1시리즈부터 7시리즈까지 모두 동일하게 달아버리거든요. 그럼에도 위화감이 없고 차주들도 딱히 불만을 안 가집니다. 엔트리 모델 차주들 입장에선 7시리즈랑 똑같으니 좋고 7시리즈 차주들도 충분히 고급스러워서 딱히 불만이 없거든요. KG 모빌리티도 이걸 참고하면 어떨까 싶은 겁니다. 물론 테슬라만큼 허전하면 조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너무 허전한 건 또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대신 BM처럼 큰 레이아웃을 잡아두고 나머지 버튼이나 그런 것들만 모델별로 조금씩 다르게 디자인하는 거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하고 디스플레이라는 걸 기준으로 큰 레이아웃을 잡아두면 모든 모델에 돌려 쓸 수가 있잖아요. 차주들이 보고 불만을 품지 않을 정도로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두면 차종마다 들어갈 개발 비용을 굉장히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KG 모빌리티한테 가장 필요한 전략 아닐까요? 개발 비용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신차도 많이 만들고 공장도 늘려가고 돈을 적게 들여야 하면서 돈이 나갈 만한 일들이 워낙 많은 상황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판도를 뒤집은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생산에 있어서 내연기관차를 플랫폼화한 거, 그리고 테슬라의 기가프레스, 이렇게요. 이게 중요한 게 테슬라 실적을 숫자로만 비교해도 답이 나옵니다. 분기별 실적만 보면 이번 1분기에만 23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1조 2천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만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3,5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제조사랑 비교를 해볼까요? 이게 제조사별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나타낸 자료인데 GM보다 높으면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건지 보려면 판매량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토요타가 1년 동안 950만 대 정도를 팔 동안 테슬라는 106만 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판매량은 9배나 차이 나는데 시가총액은 테슬라가 3배 넘게 높고 영업이익률은 작년 기준으로 테슬라가 17% 정도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현대차보다 대당 마진이 7배나 높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올해 들어서는 살짝 바뀌고 있긴 합니다. 기아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 12.1%나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브랜드별로 차량 한 대당 마진을 비교하면 현대차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도 알 수 있고요. 이 중에 KG 모빌리티가 현대차가 아닌 테슬라를 참고하면 좋은 이유는 현대차는 제값받기라고 해서 가격을 올린 덕에 달성한 영업이익률이고 테슬라는 원가를 낮추는 방식이 좀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 들어서 가격을 엄청 낮췄습니다. 그런데 1분기 실적이 4위에 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KG 모빌리티도 토레스 같은 차들 보면 실내도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발전시켜서
저스트 심플, 간결하면서도 보기 좋은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이걸 넓은 범위로 돌렸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자들은 좋은 디자인을, 제조사는 개발 비용이 3번, 4번 들어갈 거 크게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최대 효율과 마진을 지켜내면 가격 경쟁력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 중에 오늘 내용도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